Hi everyone again!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찌입니다. 오늘은 외고 준비생이라면 꼭 봐야 할 50가지 2편 생활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봤는데요. 중간중간에 학업, 공부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교무실 문지방 닳도록 찾아가라. 무조건이 아니라는 건 알죠? 시험 기간에는 교무실이 살짝 위험하지만 평소에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을 꼭 찾아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반갑게 맞아주시고 어떤 분은 귀찮아하실 수도 있지만 끈질기게 오는 그런 학생의 열정을 알게 되신다면 그 이후부터는 귀엽게 봐주시고 오히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끙끙대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두 번째, 제2외국어 잘 못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와라. 제2외국어는 사실 초보인 상태로 가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만 안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아오고 어차피 고1 때 기초부터 배우니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반대로 어느 정도 배워온다면 내신 따기가 정말 쉬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2외국어가 단위수가 높아서 진짜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제2외국어 어느 정도는 배워오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멘탈 잘 챙겨와라. 공부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고등학생이 되니까 대학교 입시 이런 걸로 관련해서도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받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외고는 아무래도 공부를 중요시하는 친구들이 모인 학교이다 보니까 변제가 정말 심해요. 그리고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판을 쳐요. 그걸 느끼는 순간 멘탈이 부서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게 1학년 때 심하고 2학년 때 조금 더 심해지고 3학년 때는 이제 수능도 보고 그러니까 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버텨내야 돼요. 저도 아직 사회생활은 안 지내봤지만 고등학교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는 어떤 게 와도 난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고가 힘들 거예요. 진짜 멘탈 정말 터져요. 그거를 이겨내면 정말 누구보다도 센 그런 강점을 갖게 된 겁니다. 넷째, 학습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외고는 학습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고 가서 분위기에 휩쓸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특목고를 오는 걸 정말 추천해드려요. 물론 외고도 놀 때는 놀아요. 하지만 시험 기간이나 모의고사 이런 중대한 시험이 다가올 때 정말 다 같이 진지해지고 학급 회의도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것처럼 뭔가 무서워져요. 외고는 공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외고 하루 일정을 위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체력 없으면 자습할 때도 졸고 수업 시간에도 졸게 된답니다. 저는 1학년 때 간식 시간에 학교 운동장을 3바퀴 정도씩 뛰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체력도 많이 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학업 준비물은 이 정도로 챙겨라. 우선 간단하게 짜르르 나열해 드릴게요. 두께가 다양한 공책들,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두꺼운 것까지. 왜냐면 과목이 많아서 힘들고 필기할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자, 가위, 커터칼, 화이트 이런 자잘한 도구들은 필수겠죠? 엄청나게 많은 프린트들, 그리고 안내장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파일철 꼭 필요하고요. 메모지, 그리고 떡 메모지 있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외고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되게 제한되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메모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모지 반드시 챙겨오세요. 일곱 번째, 처음에 못한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라. 이거는 되게 유명하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긴다. 근성이 좋은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까 체력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보통 체력 좋은 애들이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보통 1, 2년 지나가면 뭔가 아이들이 점점 지치고 하나둘씩 떨어져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덟 번째, 내신 공부가 곧 모의고사 공부이다. 물론 모의고사 바로 직전 한 이틀, 하루 전에는 모의고사 공부에 몰입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내신 공부가 곧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보다 외워야 하는 부분이 좀 더 자세하고 그렇긴 하겠지만 결국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되고 그런 기술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내신 공부한다고
아, 나 정시판데 시간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9번째, 자신의 소확행을 찾아야 한다. 소확행이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이런 뜻인데 정말 외고에서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신이 소소하게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찾지 않는다면 아마 스트레스로 병 걸려서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정말 간단한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팟으로 하늘 같은 풍경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30분 내내 듣는다든지 친구랑 간식 시간에 수다를 떤다든지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활동들을 정해놓고 정말 힘들 때 하는 게 정말 좋아요. 10번째, 바쁘게 살아라. 외고에서 살다 보면 원래 바쁜 건 당연하지만 살다 보면 사실 적응도 되고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루한 부분도 생기게 돼요. 그러겠지만 그럴수록 더 바쁘게 살아야 해요. 수행평가, 대회, 모의고사, 내신, 동아리, 봉사 등등 바쁘게 대충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쁘게 해야지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아, 나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요. 11번째, 연애 이왕이면 하지 마라. 아, 사실 이건 제가 뭐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애에서 성적이 오르는 경우는 뭐 되게 드물어요.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외고에서는 아마 연애가 금지이거나 자유이더라도 딱히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사실 외고 왔으면 공부해야죠. 굳이 연애는 대학교 가서도 해도 된다 생각하고 진짜 안 들킬 자신이 있으면 하고 뭐 그러세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12번째, 노트북, 전자기기 필요하다. 인강 들을 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되게 많이 진행돼요. 이렇게 한글 파일이나 그런 걸 제출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13번째, 이건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중학생분들 중에서 막 영어, 사회, 국어 등급이 A가 아니라 B가 나왔는데 외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성적으로 외고에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100번 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진짜 성적만으로는 절대 학생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확실해요. 성적만으로는 그 학생 자체를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B가 나온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B가 나왔다고 무조건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A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붙는 것도 아니죠. 막상 외고 합격하고 친구들한테 성적 물어보면 B 맞은 사람들이 되게 은근히 있어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실수를 하잖아요. 물론 완벽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 뭐 1학년 때 2학년 때 너무 망쳤다 이래서 외고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처에서도 만약에 생기부를 딱 받았을 때 이 친구는 사회에 B가 있네, 탈락,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생기부에 뭐하러 진로활동, 과세특 이런 칸이 있겠어요. 상장 이런 부분 그런 것도 다 판단해서 뽑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14번째, 간이 수첩이나 기록해둘 거 필요하다. 저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자세하게, 친구 사이의 관계도 좋고요. 학교 행사는 진짜 중요하고요. 학업,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 이런 것들 반드시 적는 게 좋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분으로도 써도 좋고요. 아무튼 전 이거 꼭 추천해드립니다. 15번째, 플래너 꼭 챙겨라. 이건 외고 준비생 아니더라도 중학생분들, 초등학생분들도 다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플래너 정말 필요해요. 특히 스터디 플래너 아시죠? 물론 요즘에는 다 플래너 쓰는 것 같긴 하지만 가끔씩 안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 플래너에 막 수행평가 이런 것도 써놓는 것도 좋고 자기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걸 체크해두는 게 정말 좋습니다. 16번째, 기숙사형 외고라면 룸메랑 갈등 일으키면 안 된다. 기숙사형 외고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룸메가 있다는 거예요. 장점은 룸메가 있어서 슬플 때, 속상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점은 룸메랑 거의 10시간 같이 지내는 거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확률도 높고 싸우면 학교에서도 보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도 룸메랑 갈등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여름에 너는 더운데 룸메는 에어컨이 너무 춥다 그런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도 가끔씩 하시거든요. 그만큼 룸메와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17번째, 컵라면 제발 가져가라. 급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가끔씩은 급식을 못 먹는 경우도 생겨요. 정말 바쁠 때. 그럴 때 컵라면이 정말 유용하니까 그런 거 반드시 챙겨가세요. 아, 그리고 컵라면 말고도 요즘에는 급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 조종할 수 있는 참기름, 불닭소스, 참치캔, 김 이런 거 반드시 가져가세요. 이런 거 가져가면 진짜 인싸 될 수 있습니다.